졸려요. 피곤해. 자, 진도 나가니까요. 잠깐. 모의고사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고 3이 되기까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수능이 이제 한 달 조금, 한 32일인가 오늘? 한 달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11월 모의고사가 아마 시행이 될 건데, 이제 수능 다음 주쯤에, 수능 지나고 나서 11월 셋째 주쯤에 11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국 모의고사일 텐데요. 안 본 학교 있나? 보지 않나요? 볼 거예요. 이거는 뭐 다 보는 거니까. 자, 11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게, 지금 고2 11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는 게 언제냐면 내년 3월, 고3 3월 모의고사예요. 근데 전국 단위로 보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준비를 막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학생들이 많을 거고, 수능 진도가.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한번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내신이 지금 당장 더 중요하니까 내신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하고 할 텐데, 12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단순하게 성적도 물론 중요하죠. 몇 등급이 나왔는지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가장 큰 장점,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 내 상황을 파악하는 데가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고 있고, 그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게 전국 단위 모의고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사실 등급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집단 자체가, 표본 집단 자체가 조그마다 보니까 5만 명, 6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대성 모의고사라든지 UA라든지 이런 비상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서 5등급이 나왔어요. 자제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표본 집단이 작다 보니까 등급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요 정도 성적이 나오는구나. 점수, 절대적인 점수 몇 점 나왔다, 70점 나왔다, 60점 나왔다, 80점 나왔다, 90점 나왔다, 이런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몇 번 봤겠지만, 지금 고2 때까지 와서 몇 번 봤겠지만,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게 이번 11월 모의고사부터의 성적입니다. 알겠니? 그거를 판단하기 전까지, 이거 다음에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내년 3월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죠. 이제 언제예요? 겨울방학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올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인 겨울방학. 그치?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첫 번째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내가 몇 등급 정도를 받고 있고, 수학이랑 국어나 영어나 마찬가지로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진도 문제가 있어서 좀 할 수 있겠지만,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 진도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국어 영어 성적이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되는 겁니다. 국어가 내가 3등급이 나왔으면 나는 3등급에 위치해 있구나 지금. 알겠니? 근데
하나만 더 조언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현재 등급에 플러스 1 하신 게 여러분들 실제 위치일 거예요. 왜냐면 재수생이 낄 테니까. 내가 지금 1등급 받았다고 해서 11월 달에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니? 그런 것도 명확하게 냉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에 맞는 학습 전략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판단이 될 테니까. 그래서 11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11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여러분들 그 가채점 한 거, 점수, 성적표 다 가져오셔야 돼요.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3 올라오기 전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속된 말로 헛짓거리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열심히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11월 모의고사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라고 대충 그냥 하지 말고 중요한 모의고사니까 내 성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보세요. 11월 달에 이때쯤 돼서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할 거야. 11월 달 볼 때.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첫 번째고요. 11월 모의고사 열심히 보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험생이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끝났죠? 중간고사 끝났어? 놀라? 안 된다. 여러분들 이제 고1이 아닙니다. 고2도 아니에요. 이제는 고3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1월부터 해야지. 내년 1월 1일 딱 제 종소리 들으면서 아, 나 이제 고3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때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3, 4등급이야.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3, 4등급이 나왔어. 3, 4등급인데 1, 2등급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답은 간단해요. 1, 2등급보다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2등급 받는 친구가 있어. 나는 3등급이에요. 내가 얘를 이기고 싶어. 근데 얘가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시간, 1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물론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이런 뭐 집중력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험 끝났다고 해서 중간고사 끝났다고 해서 풀어지고 이런 할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업 나가는 거는 단순하게 쌤이 수업하는 것도 내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 초점은 수능이에요. 알겠니? 물론 기말고사도 초점을 맞추겠지만 기말고사 범위에다가 플러스로 제가 수능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고2들을. 그렇죠? 두 번째요. 두 가지. 좀 잔소리를 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11월 모의고사 열심히 보자라는 거. 그래야지 요거에 대한 학습 전략이 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과목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건지. 알겠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다. 예전처럼 시험 끝났다고 뭐 좀 느긋하게 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알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고1 같았으면 쌤이 중간고사 끝났잖아. 그러면은 수업이 이렇게 빡세게 안 나가요. 조금 여유롭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고3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번 11월, 12월, 지금 10월이죠? 11월, 12월 2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최소한 한 등급 이상은 갈릴 거예요.
11월, 12월을 그냥 어영부영 세워라 해가지고 보내고 나서 겨울방학 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알겠니? 요때가 제일 중요해. 남들이 안 할 때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남들이 다 할 때 공부를 하면은 똑같아요, 성적은. 점수는 오를 수 있어요. 점수는 올라도 등급은 안 올라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좌절할 때가 뭐냐면, 고3 할 때 제일 좌절할 때가 11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 3등급 정도가 나왔어. 3등급, 4등급 막 이렇게 나왔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 되게 열심히 하는데 고3 3월 모의고사 때 똑같이 3등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고3들도 마찬가지고. 겨울방학 때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네요. 등급이 안 나오네요. 저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을 보면 11월, 12월부터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딱 끝나고 나서부터 공부를 한 게 아니라 1월, 2월에 그냥 반짝한 거예요. 그 2달 반짝하고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 2달 반짝하고 2등급이 올라.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정말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정말 머리가 좋구나. 근데 2학년 내내 그냥 어영부영 그냥 할 것만 하고 필요한 것만 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시간 때우고 보내다가 3학년 때 1월, 2월 발작했다고 해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리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내신도 아니고. 알겠어요? 요번 시기가 중요하다. 10월, 11월, 12월. 여러분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3개월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거는 다시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도 쌤이 얘기를 할 거지만 두 가지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념 2번. 엄마. 바퀴벌레 주고 있어. 자, 개념 2번 보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이제 독립과 중속과 곱셈 정리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좀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곱셈 정리인데요. 여기 곱셈 정리 앞에다가 이름을 살짝 붙일게요.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입니다. 걔는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입니다. 자, 먼저 개념 2번에 써 있는 거 확률의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예요. 자, 볼게요. 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PB가 A라는 것을 했었는데, 자, PB가 A라는 것은 PA분의 PA 교집합 B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졌었죠. 그죠? 이렇게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식을 변형을 할 건데요. 살짝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곱셈 정리라는 것은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교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PA 교집합 B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앞 단원에서 덧셈 정리 배웠었죠. 덧셈 정리는 뭘 구하는 거였어요? 합집합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PA 합집합 B를 구하는 거였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구하는 게 덧셈 정리였으면, 곱셈 정리는 뭐가 되냐면 이제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교집합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 얘는 오늘 요것만 넘겨주시면 되니까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PA 곱하기 PB가 A다 라는 이러한 공식이 하나 나오더라. 자, 이게 뭡니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다. 근데 어떤 사건의 곱셈 정리냐? 바로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만 쳐놓을게요. 이렇게 구조. 여기 들어가는 게 뒤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가 PB가 써졌습니다. 자, PB가 써졌으면 이 자리에는 뭐가 써주면 되냐면 PA가 B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구조는 여기 써진 애가 이 뒤에 써진다는 거.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나 결국 어떻다? 똑같은 A 교집합 B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까지. 됐니? 자,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종속 사건일 때 이런 공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속 사건일 때. 됐니?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옆 페이지들 넘어갈게요. 53페이지 보세요. 자, 종속 사건의 곱셈 종류를 정리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독립 사건이라는 것과 종속 사건이라는 두 가지를 정리를 좀 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 사건과 종속 사건을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개념 3번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밑줄.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 밑줄.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 밑줄 치시고요. 얘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밑줄 치세요. 자, 그 말부터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부 확률에서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얘부터 좀 볼게요. 조건부 확률 P, B가 A라는 거 무슨 뜻이었어요? 정의 그대로 아까 뭐였어요? 사건 A가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이거였죠. 그죠? 됐니? 자, 그러면 요거랑 얘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P, B가 A의 여사건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사건이라는 개념은 일어난다와 일어나지 않을 때의 차이겠죠. 일어나지 않을 때겠지. 그럼 얘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니?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되었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얘와 얘는 같아 달라? 원칙적으로 봤을 때 얘와 얘는 같아 달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앞에 조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요게 조건인데 PA라는 것과 PA 여사건이라는 게 서로 같을까, 다를까? 항상 같다고는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어떻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위에 써지. 자, 위에 써지. 얘와 얘가 같다면 자,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면 자,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한글적으로 이해가.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똑같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면 얘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논리가. 되니? 이걸 만족할 때 우리는 A와 B라는 것을 A와 B를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독립이다.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가 서로 독립인 거고 A, B는 무슨 사건이다? 독립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독립사건. 자, 그럼 이 용어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잘 봐. 독립이라는 말은 얘와 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독립, 서로 독립이라는 건 얘와 얘의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무슨, 이해됐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 그럼 서로 연인이지. 아니, 남자친구 A와 B가 서로 연인이에요. 그럼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겠죠. 연인 관계겠죠. 근데 여기 다른 뭐 C가 들어갔어. 서로 연인이에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두 사건의 관계.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요거예요. A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면 둘은 독립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린 건데 헷갈려야죠. 굉장히 헷갈려야 돼.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일단 정의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몇 가지.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독립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자, 독립과 종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 독립과 종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잘 봐. 요 말과 요 말만 있다고 했고요. 독립과 종속만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떤 하나의 명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뭐 사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 말은 반드시 어떤 사건 두 개가 있을 때, 사건 두 개의 관계를 정의해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고 C라는 사건이 있는데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면 A, B만 독립인 거예요. 근데 A랑 C는 종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A랑 C는 종속인 거죠. 그랬을 때 B와 C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몰라요가 정답인 거예요. 몰라요가 정답인 거예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어떻게 딱딱딱 정의되는 게 아니라 X가 Y고 뭐가 Y고 뭐가 Y면 너는 이거 무조건 땡땡땡 이거야.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야? 그냥 A랑 B는 연인이야. 커플이야. A랑 C는 절친이야. 그치? 그럼 B랑 C는 뭐야? 여친의 친구겠죠, 그냥. 그런 관계라고. 뭔가 딱 명확하게, 근데 B랑 C가 알고 보니 셋 다 절친일 수도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하면 알고 보니 양다리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딱 정의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A와 B가 종속이고 A와 C가 독립이라고 해서 B와 C가 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B, C는 따로 가봐야겠다. 그래서 딱 사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두 가지의 관계를 정의하는 단어가 독립과 종속입니다. 아시겠어요? 관계를 정의하는 단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등장하는 단어가 독립사건이죠. 독립사건. 됐니? 결과야.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두 개는 독립인 사건이군요. 얘도 여기에 포함되는 단어인 거죠. 마찬가지로 종속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는 동의어가 뭐냐면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 독립사건의 관계에 있다. 독립의 관계에 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사건이 뭐예요? 사건. 경우의 수에서 사건.
우리 처음에 경우에서 배울 때 시행 배웠고 사건 배웠고 경우에서 배우잖아요. 시행은 뭐야?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시행이라고 하죠.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 한 개 던지는 행위 그 자체가 시행인 거지. 사건은 뭐야? 결과죠. 행위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왔으면 짝수의 눈이 나온 결과. 2의 눈이 나왔다, 사건. 4의 눈이 나왔다, 사건. 6의 눈이 나왔다, 사건. 각각각이 하나의 사건인 거지. 그치?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우의 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맨 첫 단어에서. 알겠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독립종속이라는 말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고 독립사건은 뭐예요? 두 사건이 독립의 관계에 있다. 그럼 AB가 독립사건이다. AB가 종속의 관계에 있다. 종속사건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냐? 서로 정확하게 반대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거예요. 종속이 아니면 독립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율배반적으로 딱 반으로 쪼개지는 거야. 독립이 아니야? 종속이래. 종속이 아니야? 독립이. 알겠니? 알겠니?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해하기가 쉬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여기에 플러스 배반이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배반 사건은 뭐야? 그렇죠. 교집합이 없는 거야. 배반 사건이라는 건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잘 봐. A, B가 배반이면 A, B는 독립이다. 맞아요? 틀려요. A, B가 배반이면 A, B가 독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요. 수연아, 맞을까? 틀려요. 자, A, B가 배반이면 A, B가 독립이다. 아니야. 기억니은 그릇인데 이렇게 나왔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러면 A, B가 배반이 아니면 배반이 아니면 독립이다. 틀려요. A, B가 배반이면 A, B가 독립, 종속이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무슨 얘기냐? 얘와 얘는 딱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되는데 독립이냐 배반이냐 종속이냐 배반이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딱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A, B가 남녀예요. A, B가 연인이에요. 그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남자, 여자라고 해서 다 연인이야? 아니라니까? 그럼 커플 천국이겠죠, 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딱. 비유하자면,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해도 또 틀려요. 알겠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반과 독립종속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겠니? 문제마다 그냥 정의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배반은 뭐인 거예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즉,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독립해서 A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B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아니라니까.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거 독립, 종속과 배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독립이면 독립이면 배반이다 이런 말이 성립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인데 배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독립인데 배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문제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알겠지?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단어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독립시행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독립시행. 그 맨 끝에 보시면 개념 5번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개념 5번에 그 별표 5개 쳐놓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거 다음에 나오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항분포랑 영향이 깊고요. 이항분포를 통해서 정규분포로 갔을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단독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지? 그냥 그거나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요 말뜻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독립시행이죠. 시행이네요. 얘는 시행. 아까 시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까 시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그 자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걸 한다라는 거야. 시행. 말 그대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주사위 한 개 던지는 행위. 잘 봐.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지는 행위를 사건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던지는 행위를 사건 B라고 해볼게요. 자, 주사위가 짝수가 나왔어요. 처음에. 뒤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주사위가 홀수가 나왔어요. 첫 번째 던졌을 때.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확률에 영향 줘요? 안 줘요? 두 번째 던졌을 때. 안 주죠. 그럼 첫 번째 던진 사건 A와 두 번째 던진 사건 B는 서로 같아요. 아니,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서로 두 사건의 관계는 뭐야? 독립이지. 그 행위를 내가 계속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독립시행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독립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은 뭐냐면 독립인 사건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그 자체를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얘는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많이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뭐 10번 던졌다, 6번 던졌다, 뭐 100번 던졌다 이렇게 되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얘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뭐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몇 번 나왔는지 내가 원하는 결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는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야. 그럼 60번을 던졌을 때 몇 번 나올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얘는 별개예요. 독립사건, 종속사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얘는 그냥 뭐야? 똑같은 행위 반복한다는 거야. 단 앞에 한 결과가 뒤에 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되니? 그럼 종속실행이라는 말은 교과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앞에 한 결과에 따라서 뒤에 한 결과가 바뀌어요. 엄청 많죠. 그런 경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만 중요한 게 알겠지? 그러니까 얘와 요 세 개는 같이 묶이는 거면 이 독립시행은 별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른 거예요.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해 줄게요. 독립사건, 종속사건은요, 뭘 따지고 싶은 거냐면, 사건 A와 사건 B,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걔네 둘의 상대적인 관계, 둘이 독립인지, 둘이 종속인지, 이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관계 규명이 목적이라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가 뭔지를 따지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얘가 독립일 때 뭐 종속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독립시행 자체는 뭐냐면 독립시행은 어떤 사건들의 관계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얘는 목적이 뭐냐면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몇 번 나오는지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서로 목적이다. 아시겠죠? 똑같이 앞에 독립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 51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3번, 개념 4번을 묶으세요. 개념 3번과 개념 4번을 크게 묶으십시오. 걔네 둘이 서로 연계가 있는 과목, 개념인 거고, 개념 5번에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둘은. 아시겠죠? 별도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죠. 두 사건 A, B가 독립인지 혹은 종속인지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철저하게 얘는 식으로 푸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독립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 종속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 철저하게 식을 가지고 증명하면 훨씬 더 빨라요. 그 식은 뭐냐? 바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을 만족하면 A와 B는 독립입니다. 얘를 만족하면 얘가 독립이고요. A, B가 독립이어도 얘를 만족해요. 둘 다 참입니다. 서로 필요충을 놓을 거예요. 알겠니? 우리는 그래서 뭘로만 증명할 거야? 요식 가지고만 증명할 거야. 철저하게. A, B가 독립인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손으로 쓰는 거야. 식으로. A 교집합 B의 확률과 A 곱하기 B의 확률이 같으면 독립인 거야. 다르면 종속인 거. 알겠어? 그래서 써놔. 철저하게 독립 종속을 판단할 때는 요 두 가지 식으로만 할 겁니다. 하나죠? 식함. 요 식으로. 같으면 독립이고요. 다르면 종속입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만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따질 거예요. 무조건. 절대로 머리로 생각하고 대충 때려 맞춰서 생각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식으로만 무조건 하는 겁니다. 식으로. 알겠습니까? 문제는 이거 관련된 문제는 내일 풀 겁니다. 자. 왜? 저거? 왜 이 식이 나오는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 B가 독립이었죠? 자, A, B가 독립이면 A가 독립이면 아까 이 관계가 독립한다고 그랬어요. P, A가 B의 B와 P, A가 B의 여사건이 서로 P, B로 같다고 그랬죠. 그죠? 아니다. A, P, A로 같겠죠. 여기서. P로 같다고 그랬죠? 그죠? 한번 보세요. 요거랑 아까 종속사건 독립적 기본적인 곱셈 정리가 뭐였냐면 PA 교집합 B일 때 얘를 이용해보면 P, B 곱하기 P, A가 B였죠. 이게 원래 곱셈 정리였죠. 그치? 근데 A, B가 독립이라면 얘와 얘가 같잖아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다가 PA를 집어넣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 A 교집합 B는 PB 곱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PB 곱하기 PA다라고 써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공식이 나온 이유가 A, B가 독립이라면 얘랑 얘가 같으니까 원래 곱셈 정리였던 PA 교집합 B는 PB 곱하기 PA가 B라는 자리에 PA 자리에다가 내가 이걸 집어넣어주면 똑같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논리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하겠다? A와 B가 독립인지 A와 B가 종속인지 이걸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됐죠? 문제는 내일 풀어볼게요. 문제 푸는 거는. 자,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보세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자, 이렇게 하죠. 동일한 시행은 반복해요. 결과를 관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먼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행을 내가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시행에 하나의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앞사건의 결과가 뒷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앞사건의 결과가 뒷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할 거고 그 독립시행의 결과를 관찰하는 방법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중요하게 따져줘야 될 건 뭐냐? 자, 내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몇 번 나오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문제에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몇 번이 바로 뭐냐? 이 몇 번이 바로 출현 횟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출현 횟수. 몇 번 나오는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몇 번 나오는 게 좋겠니? 이런 거.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정리해보면 동전이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경우와 같이 어떤 시행을 밑줄,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괄호치세요. 매 시행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요 말이죠. 앞사건의 결과가 뒷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그까지가 독립시행인 거고, 자, 바로 2번에 보시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필요 일정할 때 N회의 독립시행에서, 자, N회 동그라미 치세요. N회. 그 다음에 걔를 우리는 이렇게 쓸게요. 쓰면은, 자, N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자, N회는 시행 횟수입니다. 시행 횟수. 전체 몇 번 했니? 독립시행을 몇 번 했니? 이게 N회고요. 그 다음에 사건 A가 R회 동그라미 치세요. R회 일어날 때. 얘가 바로 뭐예요? 출현 횟수죠. 됐니?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확률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냐면, 자, 이제 여기에 써지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N번 했어요. 전체 N번 했는데 R회가 나왔습니다. R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어떻게 써지냐면 NCR이라고 되어 있고, 자, A가 일어날 확률 P죠? P의 R제곱 곱하기 Q라는 게 있는데, 자, Q라는 거 이따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N-R제곱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더라 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Q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Q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P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즉 여사건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다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3의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였으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치? 그럼 Q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자, 마지막.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렇게 네모를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n번 중에서 r배 어떤 거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컨비네이션 뽑는 거죠. n개 중에서 r개 뽑는 거죠. 그럼 이런 의미가 돼요. n번 시행을 했는데 나오는 게 r번 나오잖아. 그 r번을 뽑는 거야. 첫 번째 했을 때,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 10번째 했을 때 중에 5번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1회, 2회, 3회, 4회, 5회 나오고 뒤에 6, 7, 8, 9, 10은 안 나오면 되죠. 근데 그런 경우와 1회, 3회, 5회, 7회, 9회 나오고 2, 4, 6, 8, 10 안 나오는 경우, 그 경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경우겠죠. 똑같이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얘가 그럼 어떤 거냐면 얘는 경우의 수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체 시행에 대한 출현 횟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얘야. 됐니? 그리고 나서 이 뒤에 건 뭐야? 그거에 따른 확률 계산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앞에 경우의 수 계산 먼저 하고 확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조처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경우의 수, 출현의 수 먼저 몇 번 어떻게 나올지 계산 먼저 하고 나서 확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 이어서 문제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